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보고 계시는 것은 탑 스테이블 코인, Supply Changes by Sector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냐면 최근 들어서 또 급등하고 있는 코인들이 되게 많죠. 자, 오늘도 보시다시피 또 이렇게 크게 급등하고 있는 코인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런 미니 불장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시장 안으로 자금이라는 게 계속해서 유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CEX로 해서 초록색 바가 쭉 길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뭐냐면 현재 6.8B만큼 이만큼의 자금이 현재 시장 안으로 많이 들어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현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주식을 하시든 코인을 하시든 간에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소로 우리가 이체를 시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자금이라는 게, 자,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거래소가 뭐예요? 바로 빗썸이나 업비트와 같은 거래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CEX라는 게 바로 중앙화 거래소라고 얘기를 해서 업비트, 빗썸,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를 CEX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어떤가요? 자, 이만큼의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어 왔었죠. 이때가 언제였냐면 20일이었어요. 1월 20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금이 들어온 지가 1월 2일부터 해서 1월 3일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자금들이 계속해서 현재까지도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20일이죠, 이게. 그리고 이거는 21일이에요. 지금 보면 이 영상에서 제가 다 보여드렸던 것들을 제가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1일까지 해서 7.3B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미니 불장이 지속되기 위해서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들이 계속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금이 계속 들어와 줘야 돼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거는 어저께 제가 25일날 보여드렸던 건데 어떠신가요? 자금이 이탈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도 보면 어떤가요? 디파이 쪽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중앙화 거래소 쪽으로도 1.9B만큼의 자금이 현재 이탈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 안 좋은 얘기 하려고 이거 데이터들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알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물론은 이 자금들이 현재 한 번에 지금 빠진 지가 하루 이틀밖에 안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면은 뭐 크게 티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한 3일, 4일, 5일 정도 조금씩 지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씩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이유들을 또 분석을 하다 보니까 보시면 자, 어저께도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현재 셧다운 확률에 대한 부분들, 이 셧다운 확률이 현재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77%까지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현재 시장의 자금들이 조금씩 이탈하고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의 대표격이 이더리움이잖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바닥 구간까지, 자, 이전 바닥 구간까지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시장의 자금들이 더 많이 이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현재 보시게 되시면 자, 이건 나스닥 100인데요. 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아직 셧다운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력이 크게 미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25일날 떨어졌던 것들이 모두 회복하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직전에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셧다운이 결국에는 현재 시장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상승하는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시장이 꺾일까요? 꺾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띠다 보니까 증시나 뭐 파생상품 시장에 비해서 좀 약세를 띠다 보니까 자금이 조금 이탈하고 있는 부분들이지 오히려 바닥을 다져가고 바닥을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아까 시장의 자금이 이탈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보시면 이거는 테더 도미넌스라고 해요. 아까 보셨던 거는 스테이블 코인이었죠. 자, 스테이블 코인의 양대 산맥이 뭐가 있나요? 테더와 그리고 USDC라고 해서 이제 서클이라는 게 있게 됩니다. 근데 보통 서클 같은 경우에는 디파이에서 많이 쓰이게 되고요. 그리고 테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딩 하는데, 매매하는데 대부분 많이 쓰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XRP,
리플을 검색을 해보시고요. 쟁글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서 이런 거래소 거래 비중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리플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되지만 리플의 98%는요 바로 USDT 테더로 거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테더 도미넌스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많은 거래 자체가 테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테더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테더를 현재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현금화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 차트가 올라간다라는 것은요.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 차트를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한번 쭉 올라갈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이런 저항 구간에 맞닥뜨리고 좀 더 음봉을 띄고 있지만 한 번 더 상승세를 뛰다가 이런 고점 구간들을 또 저항 구간에 형성이 되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알트코인들도 반대되는 흐름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밑에 보시게 되시면 이 테더 도미넌스와 반대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테더 도미넌스가 급락을 하게 되면 상승세를 띠게 되고요. 반대로 테더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하락세를 띠게 됩니다. 자, 밑에 보시는 것은 토탈3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코스피, 코스닥, 증시로 따지면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제 코스닥 지수, 자, 나스닥 지수, 이렇게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토탈3는 뭐냐면 코인 안에서 지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가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알트 불장, 미니 불장이 나온다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을 해야 된다. 현금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현금 보유 비중이 줄어들고 알트코인 보유 비중이 늘어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미니 불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토탈3는 리플에게도 똑같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리플 같은 경우 이 위에 것이 토탈3입니다. 그래서 토탈3가 상승을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바로 리플도 상승세를 보여주죠. 토탈3가 올라가니까 리플도 상승세를, 하지만 토탈3가 내려가니까 리플도 하락 추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탈3를 계속 체크하고 보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테더 도미넌스는 현재 저항 구간에 맞고 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크다. 왜죠? 나스닥에는 전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회복세를 보여주잖아요. 그만큼 현재 위험자산 시장 안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게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6.5%에서 6.6% 구간이 상당히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보면 되는 것이냐. 자, 바닥을 노리시는 분들은 6.6%까지 올라갔다가 부딪히고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을 잡으시는 분들이라면 테더 도미넌스가 6.6%를 찍었을 때 이런 저항에 막혀서 다시 하락세를 보여줄 수 있다 보니까 이때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리플이 저점이라든지 단타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저점을 잡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흐름을 미리서 지금 다 생각을 하고 알고 계신 분들은 이미 6.6%까지 올라올 것을 기다리고 있겠죠. 기다렸다가 매수하게 되었을 때는 결국 이 테더 도미넌스가 떨어짐에 따라서 당연히 토탈3도 같이 반등을 보이게 되고 리플은 물론이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시 바닥을 찍고 나서부터 해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를 노린다라고 했을 때는 못해도 단타로 5에서 10% 이상씩은 쉽게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셧다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맞지만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문제가 됐었다면 나스닥에서부터 해서 먼저 문제가 됐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벌써 회복을 해주고 있는 위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건 단발성인 부분들이고 1월 31일까지는 완전하게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바닥을 횡보하는 구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바닥 구간을 확실하게 지켜줄 가능성이 높고 현재 밑에 열려봐야 한번 투매 물량들이 나온다 해서 이제 크게 떨어지기보다는 2,600원대가 강한 지지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을 지켜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단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나왔었던 게 바로 이제 드리프트였고요. 그쵸? 이 드리프트도 꽤나 크게 많이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팔콘 파이낸스도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가 계속 노려보고 있는 코인들인데 이런 코인들이 또 급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팔콘 파이낸스 자리 오면 그때 자리를 또 잡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포켓 네트워크였고요. 그리고 그래비티랑 노미나 칼데라까지 해가지고 주말 동안에 추천드렸던 이런 코인들도 크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미니 불장이라는 게 한 번에 사그라들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 자금 빠져나오기 때문에 오늘도 급락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이게 한 번에 사그라들지는 않기 때문에 한 번씩 이제 한 펌핑 나오는 코인들이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이번 주도 이제 최대한 이 정도 수익은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최선을 또 다해볼 테니까 이제 구독자방 특히나 아침에 제가 영상에서 이 추천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올라오는 글만 꼭 체크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방은 고정 댓글란에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링크는 꼭 체크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는데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